신화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 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계속 짚어드리고 있고 환경 이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자, 오늘은 이효리 팀장님 휴가를 가셔서 저희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최영 활동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도시의 나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도시의 나무들. 네, 요즘 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이뤄내겠다. 뭐 이런 말들 사실 이제 너무 익숙해지셨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탄소를 흡수해서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방안과 배출하기 전에 그 배출할 탄소를 좀 덜 배출하도록 저감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겠네요. 두 가지를 좀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탄소 중립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도시에서의 탄소 흡수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에서 뭐 탄소 중립 도시숲을 조성한다던가 뭔가 이런 나무를 심는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원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이 녹지는 또 삶의 질과도 아주 긴밀하게 있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해서 이게 참 많아지고 있는 건 좋은데 과연 이 도시숲을 늘리기만 한다고 해서 탄소 중립을 정말 이뤄낼 수 있을까?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숲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공기도 왠지 좀 맑은 것 같고 그쪽으로 가면. 근데 뭐 어떤 점에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사실 숲이 많으면 공기가 좋고 쾌적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저희가 이 숲을 조성할 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숲을 조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탄소 중립 도시숲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동시에 과연 그 도시숲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 잘 관리되고 있고 네, 정말 잘 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무가 숲이 그 탄소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식물도 탄수화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이 광합성이라는 건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무가 빛을 뭔가 받아들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나무에선 잎이거든요. 광합성 사실 하는 게 잎이다. 잎이 많이 있어야지 광합성 능력도 최대한 지금은 증대될 아직 수 있는 이제 건데. 겨울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잎을 보기가 좀 힘들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잎이 떨어져 있죠. 근데 또 그 외에도 사실 그 지난해에도 아마 환경하자에서 한번 이 팀장님이 다뤄주신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과도한 가지치기 문제가 도시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군요. 네, 이 가지치기라는 게 사실은 나무가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일정 정도 다듬거나 특히 어린 나무들한테 해주는 거를 원래 말하는 건데 원래는 어린 나무에 원래는 어린 나무들한테 해주는 건데 이 다자란 성목의 살아있는 가지를 자르는 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큰 나무들을 주로 많이들 자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 우리나라 가지치기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과도하게 가지를 잘라버리면은 보통 가지치기가 나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거든요. 뭐
그렇군요. 간판을 가린다거나 뭔가 이런 맞아요, 이유 때문에 맞아요. 예. 뭐 이 가지의 크기를 좀 줄이고 나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과도하게 그냥 나무를 확 잘라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그 잘린 자리에서 얇은 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나요. 네. 근데 이 가지들은 또 굉장히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크기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또 가지치기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맞아요. 계속 가지치기를 반복하면서 큰 나무들인데도 계속 가지를 잘라야만 하게 되는 그런 좀 구조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지치기하고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이제 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거하고의 그 상관관계? 네.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죠. 과학적으로 뭐 나와 있는 뭐 자료들이 있습니까? 우선 뭐 광합성이 잎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잎이라는 게 많아졌을 때 그리고 그 잎을 받치고 있는 가지가 많아졌을 때 네. 그럴 때 광합성 능력이 증대된다. 이거는 좀 당연한 사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렇군요. 가지들이 잘리다 보니까 사실 뭐 닭발가로수라던가 뭔가 이런 맞아, 말이 유행하기도 모양이 했어요. 보기가 참 안 좋아요. 가지가 참 얼마 없는 나무들 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 나무가 올바르게 광합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탄수화물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시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어떻게 거군요.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그걸 넘어서서 또 탄소의 배출원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사실 지난해 연세대학교 홍진기 교수 연구팀이 서울숲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서울숲. 네, 서울숲 성동구에 위치한 유명한 도시공원이죠. 예.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인데 이 서울숲이 이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순수하게 배출하는 배출원이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건 네.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네, 사실 저도 이 결과를 처음 들었을 땐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서울숲에 있는 나무들, 그 서울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1년 동안 흡수하는 면적이 제곱미터당 한 4.6kg 정도 됩니다.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건데. 네. 그런데 이 나무도 사실은 호흡을 하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호흡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광합성 할 때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는 거지만 호흡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호흡은 반대로 이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겠죠. 나무가. 네. 나무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발생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토양에 있는 사실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있을 텐데 예. 그 미생물들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그 미생물들이 호흡한 이산화탄소가 또 토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발생한 그런 것들까지 이산화탄소도 전부 고려를 있을 했을 때 연간 그런 서울숲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제곱미터당 5.1kg 정도로 약 0.5kg 정도가 좀 더 흡수하는 것보다 많이 배출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광합성만 늘 생각하고 호흡을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생물이니까 숨을 쉰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나무도 살아있는 건가라는 게 저희가 사실 머리로 알고 그렇죠. 있다라고 고정되어 이야기하지만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지치기라면 이게 더 호흡이 더 강해지고 광합성은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호흡이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유지되고 동시에 그거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저해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좀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시숲이 마냥 탄소 흡수를 마냥 못한다고 해도 뭐 도시에 도움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기후변화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일궈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또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 앞서 얘기해 주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좀 더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사실 원래는 이 도시숲 조성 사업들이 대부분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죠, 많이. 시작을 하고 지자체들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그 최근에 변경이 된 거예요. 미세먼지 차단 숲에서 탄소 중립 도시숲 사업으로. 근데 이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숲을 흡수원으로서 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바라보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만 진행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는 너무 놀라워요. 오히려 이 탄소를 도시숲이
배출을 하고 있다니라고 하면서 좀 의아하죠. 놀라울 수 있는, 의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동시에 탄소를 흡수하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숲이 있으면 탄소 배출 자체가 억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가 뭐 숲의 기능으로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거나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뭐 도시의 온도를 낮춘다. 그렇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텐데, 맞아요. 이 여름철에 냉방이나 이런 에너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뉴욕 트리맵에 있는 그 대왕 참나무 예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뉴욕 트리맵에 살펴보면은 한 81cm 정도 지름의 대왕 참나무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약 38.94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나무가 뭐 주변 지역의 열섬을 완화하거나 뭐 이런 기능으로 에너지를 저감해서 발생하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283.73달러 정도가 돼요. 거의 5배가 넘는 수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나무가 이 순흡수원으로서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것 외에도 너무 좋은 기능들, 너무 유익한 편익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리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기후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뭐 탄소 중립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무를 좀 제대로 키워야 되겠군요. 관리를 제대로.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시작이 과도한 가지치기, 탁발가로수를 만드는 그런 가지치기를 좀 지양하고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222번님께서는 나무가 호흡한다는 거 처음 하셨다고. 정말 소중한 나무 이제 마구잡이로 개발돼서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채용 활동과 함께 잘못된 나무 가지치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강한 명도 자르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울게